안녕하세요. 인천 스카이동물 메디컬 문종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트장이 아닌 저희 병원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병원이다 보니까 세트장보다 조금 편한 거는 있네요. 오늘 헬스조선 멍멍냥냥에서 준비한 주제는 복강경 수술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인이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 분야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임상수의학계도 최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 병원을 포함한 2차급 동물병원들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추세고요.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개복 수술이랑 비교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더 좋느냐 아니면은 확실히 좋은 건 맞느냐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의 어떤 질문이 좀 많으세요. 최소 침습 수술이란 전통적인 개복 수술 과 달리 최소 절개창만 내서 특수한 장비를 삽입해서 진행하는 수술을 말하게 됩니다. 개복 수술과 비교했을 때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개 부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와 인대, 이 주변 조직을 복강 밖으로 당겨오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 중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최소 침습 수술의 종류는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로봇 보조 수술 등이 있습니다.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비교했을 때에는 무엇이 무엇보다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고가의 전문 장비와 함께 그 장비를 사용하는 술자의 숙련도가 성공률을 결정짓는 술기이기 때문에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수술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괜찮은 술기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개복술로 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은 복강경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하여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심하거나 출혈이 심할 가능성, 복강 내로 오염물질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차라리 개복술을 통해서 넓은 수혈을 확보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술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취까지는 개복술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흉부, 복부 방사선 및 혈액 검사 등과 같은 수술 전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서 이 환자가 전신 마취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취 도입이 이제 안정화된 게 확인이 된 다음에는 복부를 소독한 다음에 1cm 가량의 절개창을 만듭니다. 복강경으로 하려고 하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개창의 개수는 1개에서 4개 정도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이 절개창들의 복강경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진입시킬 트로카라고 하는 장치를 삽입하고 복강 내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여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카메라와 특수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절개했던 부위를 봉합하고 마취 회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나 여하 중성화와 같은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당일 퇴원도 가능할 수 있고요. 담낭 절제와 같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입원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복강경 수술 안내를 드릴 때에는 꼭 컨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컨버전이란 무엇이냐면 이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개복술로 이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출혈이 심하던지 아니면 유착이 심해서 복강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 제한된 술야로는 정상적인 수술 진행이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 개복술로 전환하게 됩니다. 수술 자체를 무리해서 복강경으로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개복을 통해서 차라리 환자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고요. 결국 이는 술자의 경험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건 여하 중성화고요. 1살 미만 여하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난소만 절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발전기를 겪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까지 함께 절제하는 식으로 복강경을 통해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많이 적용하는 경우는 조직 검사, 종양이 의심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샘플을 채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목적으로 하는 그 시술 할 때도 복강경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술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담낭 절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담낭 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담낭이 지금 파열이 돼서 복강 안으로 담즙이 흘러나온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복강경을 사용해서 환자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미 담낭이 터져서 담즙이 복강 안으로 흘러나왔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수술은 종양 절제술이고요. 부신종양이라든지 개복을 했었을 때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면서 접근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복강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다 구별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큰 아이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강아지 친구들이 고양이에 비하면 조금 더 체구가 크다 보니까 수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유리하냐면 카메라라든지 수술 기구를 진입시켜야 되는 그 장비를 장착을 할 때 이 친구의 그 복강 자체가 너무 작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구가 큰 친구일수록 사실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양이가 마취에 있어서 강아지에 비하면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은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수술 부위는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피부 봉합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부 봉합된 부위로서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내복약 복약이라든지 술부 소독은 좀 잘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제가 수술을 할 때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불편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수술을 끝낼 때 그 가스들은 저희가 다 빼내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만 혹시나 소량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혹시나 이 아이가 좀 만져보셨을 때 좀 팽만감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면 통증의 최소화, 회복기간 단축에 큰 장점이 있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복강내 장기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보호자들께서는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굉장히 좋은 수술법입니다. 헬스조선 멍멍냥냥 복강경 수술편 인천 스카이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문종선이었습니다.